지난 10년간 똘똘한 한 채는 가장 효과적인 부동산 투자 공식이었습니다. 정부는 강남 집값, 특히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잡기 위해 규제를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양극화만 심해졌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건설사회부 강미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먼저 똘똘한 한 채라는 말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한 거죠? 네,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대대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양도세 규제가 크게 강화됐고 다주택자들은 매도 대신 증여나 버티기로 들어갔는데요. 바로 이때부터 한 채만 제대로 갖자라는 전략이 시장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네, 역설적으로 다주택 규제 강화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이어진 건데요. 강 기자, 무엇보다 집값 양극화, 특히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격차가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요. 2017년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약 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2021년엔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었고 여전히 10억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5대 광역시 아파트 중위 가격은요. 3억 원대에 갇혀 있는데요. 서울 안에서도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서초구의 아파트는 지난 10년 동안 20억 원 넘게 올랐지만 도봉구의 아파트는 3억 원 정도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즉 같은 집 한 채라도 강남 아파트는 잘 팔리기도 하고 가지고만 있어도 자산 가치가 커졌지만 이 노도강 지역은 수요가 많지 않아 잘 팔리지도 않고 팔아도 갈아타기가 어려워 사실상 이동이 막혔습니다. 결국 서울 내부에서도 주거 계층이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다주택자는 무조건 투기고 1주택은 실수요라고 보니 획일적인 규제가 쏠림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강 기자, 실제로 1주택자에게 주어진 혜택들로는 뭐가 있습니까? 네, 무엇보다 세금 혜택이 큰데요. 양도 차익이 아무리 커도 1세대 1주택자는 최대 12억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거주한 경우에는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양도 차익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대출에서도 유리합니다. 1주택자가 새 집을 사면서 기존 주택을 팔면 이 비규제 지역의 경우 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들은 대출이 막힌 것에 비해 확실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네. 한 채만 가진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되다 보니까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까지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가장 큰데요. 실제로 15억 원 자산을 가진 사람이 똘똘한 한 채를 들고 있는 사람보다 세금이 사실상 없는데 반면 두 채를 나눠 가진 사람은 중과세를 물어야 합니다. 주택 수만 기준으로 삼기에 제도를 이해한 사람들의 세금 회피 전략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 수가 아니라 자산 총액이나 양도 차익 기준으로 세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획기적인 공급 대책도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이제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선호가 높은 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 사업 규제를 푸는 것도 고려를 해야 벌어지는 격차를 최소한 멈출 수 있습니다. 네, 해외 사례도 조금 궁금한데요. 해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굉장히 다양한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최대 7억 원 비과세를 해주는데 영국은 주택이든 주식이든 차익 중심의 자본이득세를, 일본은 주택수 대신 보유기간과 자산 규모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네, 하지만 또 금액으로 세 기준을 정하다 보면 이 또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12억 원으로 할 거냐, 15억 원으로 할 거냐 기준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게 급선무인데요. 조세제도 자체를 이제 손보는 일이 쉽지 않고 과세 기준선에 걸리는 이 중산층들 사이에서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주택 수만 기준으로 삼다 보면 오히려 시장이 세금 피하기 위한 정답 찾기에만 몰입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똘똘한 한 채에서 만들어진 이 부작용이 반복되지 않게 원칙을 다시 세우고 실질적인 자산 중심으로 체계를 쉽게 고쳐야 양극화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건설사회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